자, 오늘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오일 얘기로 시작합니다. 유가가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뚝뚝 떨어져서 67달러가 깨져서 66달러 초반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조만간 CPI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이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쓸어갔기 때문에 CPI 이제 참 이 세월이 무상하게 불과 얼마 전에 전부 이것만 쳐다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좀 관심이 식었죠. 그래도 지금 물가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물가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폭을 열어주는 기폭제로서의, 즉 만약에 금리 인하로 경기가 부양이 되고 부양된 경기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일이 연준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가는 연준의 행동에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물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CPI에서 물가가 나오게 하는 주범 두 개를 꼽는다면 여전히 에너지 아니면 주거비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의 근간이 된 유가가 이 정도로 잡혔다. 이것은 향후 물가 방향을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가가 지금만 반짝 떨어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선물 시장 움직임을 좀 보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불과 1년 전에 이건 브렌트유인데요. 이 장기적으로 2030년쯤 되면은 배럴당 70달러 이하에서 이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해놨는데, 이게 1년 전 베팅입니다. 단기 베팅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2, 3년 안에는 원유가 높으면 80달러, 70달러 이상, 75달러 이상에서는 거래가 될 것이다. 이게 트레이더 등의 시장의 예측이었는데, 지금 예측, 이 하얀색 선 보시죠? 이 지금 베팅은 계속 이 가격 내외에서, 즉 70달러 언더에서 원유 가격이 향후 몇 년간 옆으로 누울 것이다. 이런 뷰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강세장을 지금은 베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장이. 그리고 원유 가격은 여러 가지 경로로 모든 상품 가격, 심지어 서비스 가격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원유가 오르면은 항공사도 유류 할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항공요금 올려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촘촘하게 이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 원유 시장의 장기 뷰는 원유 가격의 안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단기 차트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단기로 볼 때 이 원유 가격의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를 깨고 지금 의미 있는 에너지로 깨고 내려가고 있다. 따라서 단기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유 가격이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뷰를 단기 관점에서 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의 급락을 연계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침체 시나리오인데, 지난 역사를 보시면 원유가 급락한다고 해서 침체가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체가 예견되거나 침체가 닥치면 원유 가격은 내려갔죠. 따라서 원유 가격이 급락한다고 그게 침체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CPI에서 높은 물가를 담당하던 두 가지 요소, 또 하나인 주거비, 이 주거비가 후행한다. 이런 얘기 계속 있어 왔고,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페드가 최근에 보고서를 또 내고, 다시 한번 여는 보고서 차원에서 주거비가 내려갈 것임을 굳게 확신하고 있어서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주거비가 얼마나 이 CPI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7월 데이터에 따르면은 코어 CPI를 기준으로 3.2% 근원 물가에서 무려 2.2가 주거비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주택 건설, 이 하우징 컴플리션스, 파란색 선이죠. 이게 주택 완공이 이런 속도로 늘었지만 이 하우스홀드 포메이션스, 이 가구 구성, 아마도 이민 때문이겠죠. 이게 훨씬 주거가 늘어나는 것보다 빨리 늘었기 때문에 주거비가 만성적으로도 좀 높은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로 잡힐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페드가 본다. 왜냐, 일단 선행지표인 이 진로우 에스킹 렌트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이게 선행지표인데, 얘가 확실히 더 안 오르고 확실히 누웠다. 최근 들어 보면은 거의 1년간 누웠다. 따라서 이 CPI 주거비가 결국은 후행하기 때문에 얘도 확실하게 더 내려가면서 눕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보시면은, 자, 24년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이 건설 중인 주택이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고 있지만 사실 22년, 23년 이때는 뭐 증가율 보면은 주택을 엄청나게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이 때려 지었던 건설 중인 주택이 이제부터 시장에 시차를 감안하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점점 해결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간주 임대료 이거 역시 내려갈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연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이 초록색 점선이 향후 예상되는 경로입니다. 이 실선이 지금까지 경로고 점선이 예측치인데, 주거비가 내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 반등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 샌프란 연행 데이터를 신뢰한다면 앞으로 진정 물가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겠다. 연준이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을 미리 우려해서 약화되는 노동시장을 두고 액션하지 못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겠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당연히 중앙연준도 보고 있는 데이터겠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도 지적하지만 이 연준의 예측이 계속 틀렸기 때문에 이 점선들이 빨간색, 하늘색, 이 파란색 이게 다 예측, 과거 예측 경로인데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틀린 역사가 우리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한 발은 조금 빼놓긴 합니다. 이런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챙겨봐야 될 걸 좀 더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금 침체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좀 반대의 데이터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가계소득을 봤는데 인플레를 차감하고도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소득이 상승했다. 인구조사국이 발표하기로 2023년 인플레이션 조정 이후에 중간 가계소득이 8610달러로 22년에 77,540달러에 비해 4% 상승을 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중간소득이 이게 뭐니 아주 많이죠. 89,050달러로 22년 대비 5.7% 증가. 아시아가 제일 높아서 112,800달러. 히스패닉이 65,540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흑인이 중간소득이 56,490달러로 3%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튼 이 지난해 정말 극심했던 인플레, 이걸 차감하고도 실질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조금 경기를 바라볼 때 고무적으로 들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공식 빈곤율은 22년에 비해 0.4% 하락한 11.1% 기록했고, 다만 이 세금, 정부 지원, 이런 거, 현물 지원 같은 거를 반영한 더 광범위한 빈곤 지표는 지난해 12.9%로 0.5%포인트 증가했다. 이거는 이 팬데믹 관련해서 아동 세액 공제가 종료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월가 보고서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서 냈죠. 바이더딥 하지 마라. 기술주 하락에 대한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면 여전히 이 기업 가치를 매출로 나눈 EV 세일즈 수치가 기술주에 너무 높다. 기술주는 그냥 경기 순환주에 불과하다. 최근에 주가 내렸지만 지금 아직 살 때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고요. 차라리 유틸리티, 부동산 같은 방어적 섹터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기술주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아마존 놓고 이 컨빅션 바이, 확신에 가득 찬 바이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230달러 제시했고요. 이 테슬라, 로보택시, 이게 또 테슬라 주가 흐름을 좌우할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10월 10일에 LA에서 공개된다는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테슬라 향후 주가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여전히 큰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베어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